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오늘 4월 17일 금요일 국내 증시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무려 3% 이상 상승을 보여주면서 정말 오랜만에 다시 1900포인트를 회복했어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1.8% 상승해서 634포인트에 마무리가 되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보다 더욱더 크게 상승해서 약 5% 정도 상승을 했죠. 51,40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난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삼성전자 주가가 6만원대에서 42,000원까지 곤두박질을 쳤잖아요.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5만원을 회복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오늘 특이한 점은 장 초반에 삼성전자가 3.5% 정도 크게 상승을 해서 출발을 했어요. 갭상승이죠. 이렇게 크고 무거운 종목이 3.5%나 크게 갭상승으로 시작한 것은 정말 이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삼성전자가 이렇게 크게 갭상승으로 시작한 것은 거의 보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코스피의 어떤 종목들이 종합주가지수를 견인했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삼바,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네이버, LG화학, SDI, LG생활건강, SK, 아모레퍼시픽, 시가총액 상위 30개 종목을 잠깐 살펴보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죠. 그리고 LG화학, 삼성 SDI,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죠. 그리고 또 많이 올랐던 종목이 아모레퍼시픽하고 LG생활건강, 화장품 관련된 업체죠. 화장품 업체를 제외하고는 코스피 우량주 종목 중에서 기술주가 가장 크게 오늘 상승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기술주가 우리나라의 증시를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코스피가 이렇게 크게 반등할 때도 다른 종목을 제쳐놓고 기술주 위주로 반등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매수한 삼성전자가 그 무엇보다도 종합주가지수가 2000포인트를 회복할 때 가장 주도주로서 앞장서서 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4월 17일은 저는 개인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코스피 종합주가지수가 2000포인트에서 1400포인트까지 반등다운 반등 없이 다이렉트로 빠진 뒤에 다시 지금 1800포인트까지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개인들의 저가 매수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코스피 종합주가지수가 2000포인트를 회복하고 다시 삼성전자가 6만원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제가 지난 영상부터 강조를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정말 특이한 점은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를 확인해 보니까 외국인이 들어왔습니다. 정말 얼마 만에 외국인이 들어왔는지 굉장히 반가울 따름이고,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도 같이 동반 쌍끌이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오늘 코스피와 전반적인 종목의 상승세를 견인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만큼은 정말 즐거운 금요일을 보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오늘 말고 또 언제 이렇게 순매수세를 보여주었는지 다시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란 말이죠. 이때 3월 4일 3월 4일 이후 약 40일인가요? 40일 만에 집 나갔던 외국인이 다시 돌아왔다, 이 점을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의 경우도 지난 4월 이후부터 꾸준히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큰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들어왔다는 점이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영상을 찍기 전에 외국인이 이렇게 크게 들어왔던 적이 언제였는지 뒤로 되돌아보니까 거의 몇 개월은 밑으로 계속 내려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이 약 40여일 만에 국내 증시로 들어왔다, 이 점을 주목하셨으면 좋겠고, 그 중에서도 기술주, 특히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LG화학, 삼성 SDI, 이런 기술주 위주의 종목들이 오늘 코스피 시장을 주도했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왜 40여일 만에 집 나간 외국인이 국내 증시로 돌아왔을까? 이 점도 궁금할 거고,
오늘 왜 이렇게 코스피가 상승했을까?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원인을 두 가지로 압축을 해봤거든요.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런 기사가 하나 발표가 되었죠. 렘데시비르 코로나에 효과적이다. 이런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좀 더 자세히 말씀해 드리도록 할게요. 미국 바이오 기업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에볼라 치료제인 렘데시비르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보도 등으로 시간의 미국 뉴욕 선물이 상승세를 보이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증시가 전날 미국 증시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전날이죠. 미국 뉴욕 증시 선물이 시간 외로 상승세를 보여주었는데 그 원인이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에볼라 치료제인 렘데시비르가 지금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동안 치료제 관련해서 많은 종목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었고 그리고 해당 종목이 상승하는 패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오늘 주목해야 될 점은 여기 미국 바이오 기업인 길리어드 사이언스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면 지난 2009년 신종플루 사태 아시죠? 그때도 지금 바이러스처럼 온 사회가 공포로 뒤덮였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군대에 있었거든요. 한 중대원이 90명 정도 됐는데 누적 확진자 수가 5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참 이걸 봤을 때 바이러스가 이렇게 무섭구나. 그때 처음으로 저는 경험을 했었는데 아무튼 이 길리어드라는 업체가 지난 2009년 신종플루 사태 때 타미플루를 만든 업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기업보다도 신종플루 신약인 타미플루를 개발한 길리어드라는 업체의 기술력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미 렘데시비르에 대해서 임상실험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교에서 임상 중간 결과를 공개했는데 인공호흡기 환자가 하루 만에 자가호흡을 하게 되었고 서울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그리고 경북대병원, 서울대병원 등에서도 임상실험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 중국, 한국 등에서 동시에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렘데시비르에 대한 긍정적인 임상 중간 결과가 잇따라 공개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전날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었고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상승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러스가 종식이 될 거라는 이런 기대감에 의해서 크게 외국인의 자금이 40여일 만에 국내 증시로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렘데시비르를 만든 길리어드라는 업체가 지난 2009년 신종플루 사태 때 타미플루라는 신약을 만든 업체인데 이 업체는 이미 기술력이 검증이 된 업체이기 때문에 다른 업체보다도 특히 우리가 더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피가 상승할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 지금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수가 22명으로 크게 감소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22명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유입한 환자 수를 제외하면 지역 발생자 수가 한 자릿수로 내려왔다는 것이 크게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확진자 수는 22명이 나왔지만 해외 유입은 14명이 발생이 되었고 지역 발생은 8명밖에 나오지가 않았어요. 해외를 제외하면 한 자릿수란 말이죠. 이 부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코스피 종합주가지수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상승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욱 긍정적인 점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크게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말씀해 드리고 싶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코스피 종합주가지수의 외국인의 매수세가 언제까지 이어지는지를 한번 같이 매일매일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하루만 반짝 들어온 것이 아닌 꾸준히 매수세가 들어올 때 종합주가지수도 2000포인트를 회복하고 삼성전자도 55,000원 이상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느끼는 공포지수, 두려움지수라고 하죠. 이 포인트가 지난 3월 18일 약 한 달 전에는 5점밖에 안 됐어요. 5점이면 100점 만점을 했을 때 거의 바닥이란 말이죠. 이때 당시에는 100명 중에 100명이 주식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공포감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약 한 달이 지난 4월 17일 오늘 같은 경우에는 42포인트로 크게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이 지수는 미국에서 발표를 하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하루 전날 업데이트가 되는데 저는 다음 주가 되면 조심스럽게 50포인트를 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에 대한 심리도 크게 회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종합주가 지수가 1400포인트 됐을 때 그때 어떤 기사들이 있었고 주변에서 어떤 말들이 있었나요? 더 떨어질 것이다. 1000포인트까지 갈 것이다. 삼성전자 3만원대, 2만원대 내려갈 것이다. 이런 말들이 많았잖아요. 하지만 지금 보세요. 과연 그런 일들이 일어났나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우리가 IMF라든지 지난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세계적으로 공포스럽고 혼란한 상황을 틈타서 종합주가지수가 크게 하락을 하면 다시 시간이 지나면 반등한다는 것을 지난 과거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젠 습득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1400포인트에서 주가를 1800포인트까지 크게 반등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고 싶고 이제부터는 2000포인트를 넘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데 오늘 1900포인트까지 종합주가지수가 상승할 때 외국인의 큰 자금이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 있게 생각을 해보시고 앞으로 삼성전자와 코스피 전 종목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들어오는지를 같이 체크를 하신 다음에 투자를 하신다면 더욱더 여러분들의 자산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41,400원에 마무리가 되었는데 지금과 같이 외국인이 꾸준히 매수세가 이어진다면 다음 주에는 조심스럽게 60일선과 120일선이 만나고 있는 53,000원 라인 이 부분까지는 더 상승할 요지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이 오늘과 같이 꾸준히 매수세가 이어진다면 53,000원까지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특히 삼성전자처럼 무거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 투자가 아닌 장기 투자 중에서도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를 통한 분할 매수를 통해서 반드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